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장스트라다무스. 너무 싫어. 컴퓨터 용어로 하면 뭐 뭔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낄 때 슬롯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쵸. 이 카드가 프로세스라고 보면 하드웨어는 좋아요. 이거 네. 슈퍼컴퓨터 이거는. 네. 근데 안에 보니까 64비트 뭐 이래. 이건 저는 감독의 문제라고 봐요. 진행해. 제가요? 안녕하세요. 아제아의 윤소윤 기자입니다. 장강훈입니다. 지각해가지고. 차가 이게 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테이핑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관중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1m 이상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각 부장들이 관중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직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팬이 있고 없고는 정말 차이가 커요. 팬이 그럼요. 없으면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저희들도. 네. 보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한국야구위원회가 이제 직관 시대를 맞이해서 네. 3차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마스크 쓰고 다녀라. 야구장 안에서. 그리고 한 칸씩 뛰어앉아라. 뛰어앉기. 음식물은 관중석에서 못 드세요. 응원도 못한대요. 응원은 어떻게든 네. 할 수 있어. 응원은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무성으로. 육성하지 말고. 무성. 화장실도 이렇게 막 표시된 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매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형태로 표시선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서 설 수 있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 잘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이제 45경기 이상 치렀죠. 네, 꽤 많이 3분의 1 했어요. 했다고 봐요. 개막 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2번 더 하면 포스트 시즌 당락이 네, 결정이 되죠. 나와요 이제. 근데 개막할 때만 해도 부산발 태풍이 초대형으로 승격할 것이다.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다른 허씨가 지금 성종가를 치고 있어요. 투허가 있잖아요 지금 KBO 리그에. 삼성의 허삼영 감독님과 롯데 허문회 감독님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명함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지금 보면. 극명하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극명까지는 아니지.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네. 6월 말까지 두 팀이 반경기 차니까 네, 성적만 보면 네. 삼성이 한 경기 덜 하긴 했지만 네. 팀 타율은 롯데가 조금 위고 네. 팀 평균 자책점은 삼성이 삼성이 조금 더 조금 높아요? 낮죠. 네. 삼성이 높다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네. 그 아제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시즌 초반에 개막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은 지키는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시즌을 치를수록 안정된 전력을 낼 것이다. 근데 롯데는 방망이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업다운이 심할 것이다 라고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장스트라다무스. 너무 싫어. 성적만 보면 지금 녹화일 기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이 24승 24패로 딱 5할 승률로 지금 6위에 있고 롯데는 바로 밑에 6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7이겠지. 7위에 있는데 문과예요 저 문과. 롯데 팬이네? 문과인데 아무튼 삼성이 근데 5할 승률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정규 네. 시즌 우승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15년인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5할 플러스 한 게. 그쵸 2016년 이때 하고 15년도까지 딱 하고 약 1,500일 정도 만에 이렇게 떨어졌지. 폭락을 했어요. 삼성이 그 왕조로 막 승승장구 하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지. 근데 5년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씩 가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롯데는 계속 밑에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뭐가 차이지? 왜냐하면 멤버만 보면 이름값만 보면 어우 롯데 훨씬 위에 있어요. 압도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팀이 이 성적을 가지고 있을 팀이 아닌데 뭐 어떤 차이에서 왔을까? 어떤 차이였던 것 같아요.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삼성도 지난해 하위권이었고 그렇죠. 롯데도 하위권이었는데 네. 뭐 지금 뭐 중간에 있다고는 하고 또 5할 승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름값이나 비시즌 때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봤을 때 롯데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니라는 거지. 삼성은 요 정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지만 네.
롯데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일단은 어렵네요 이게. 막 성적만 단편적인 면만 갖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긴 해요. 롯데가 지금 상황도 그렇고 사실 성민규 단장님이 이제 롯데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가져온 게 있잖아요. 가장 크게 가져온 게 두 개가 있었는데 프로세스하고 그 프로세스가 지금 약간씩 좀 어긋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또 롯데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비시즌 기간에 송민규 단장의 가장 큰 성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성준 선수 영입이었는데 그거 좀 고평가됐던 거 아니에요? 과대평가? 그 포수로 뭘 이렇게 크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 트레이드 됐을 때 막 롯데가 이제 날개를 단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정도는 있었잖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의아해했어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 희롱 논란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죠? 무기한 출장 정지? 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상벌이는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할지도 사실 몰라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그런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를 네. 삼지 않고 있어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다시 할게요. 사실 롯데가 안방이 지난 시즌에 폭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은 주전 포수 딱 정해진 주전 포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안방이 좀 부족하겠다 하는 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지금 그렇게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고 안 좋은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라 팀 분위기도 좋지 않거든요. 야구는 분위기로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마운드도 엄청 탄탄한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네, 마운드가 탄탄해야 뭔가 방망이를 쳐도 그게 효과를 배로 보고 하는 건데 최근에 노경원 선수가 3연속 경기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되게 기세가 좋았는데 부상으로 또 이탈한 상황이고 좀 계속 뭔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들어서. 컴퓨터 용어로 하면 뭐 뭔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낄 때 슬롯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쵸. 이 카드가 프로세스라고 보면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슬롯에 자기 슬롯이 다 있잖아. 근데 롯데는 엄한 데다 자꾸 끼우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롯데는 외형은 대단히 좋아. 하드웨어는 좋아요. 이거 네. 슈퍼컴퓨터야 이거는. 네. 근데 안에 보니까 64비트 뭐 이래. 286도 안 되는 것 같아. 삼성은 반대로 너무 올드한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뭐 잘 안 갖춰진 것 같고 좀 허술해 보여. 네.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안에 뜯어봤더니 하드에 수만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드를 되게 장착해 촘촘한 놓은 것 거 같아요. 전력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차이인데 그 결과는 누가 가지고 왔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건 저는 감독의 문제라고 봐요. 허삼현 감독은 30년 가까이 라이온스에서 계속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단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누적된 데이터도 있고 삼성을 거쳐갔던 수많은 지도자들과 호흡을 맞췄던 네. 사람이에요. 그 노하우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쵸. 그 선수를 굉장히 냉정하게 측정하고 이 선수들이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기용을 해요. 좀만 아프면 바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너무 스마트한 거지. 롯데는 똑같이 초보 사령탑인데 선수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코치였거든요. 그쵸. 너무 인자하고 네. 선수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랬던 코치였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선수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고 따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허문회 감독이 본인의 색깔을 더 구단의 팀에 입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네.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어야 되겠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갔을 때도 이 팀이 색깔이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은 냉정하게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 두 분의 엇갈린 운명은 엇갈린 위치죠. 운명이라고보다는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선수들하고 얼마나 교감을 했는지 또 프론트에서 그 철학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물린다고 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삼성의 홍준학 단장이 허삼현 감독을 선임하고 뒤에서 그동안 보면서 전력 분석 팀장이었으니까 네. 수많은 뭐 작전과 이런 것도 고민을 했을 테니 이제는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펼쳐보라. 그 뜻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 팀은 프론트에서 감독을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밀어준다는 의미죠. 롯데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네.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을까. 2년, 3년 지나고 나서 두 팀의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지금 이 약간의 균열들을 얼마나 빨리 봉합하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둘러서 이야기했는데 롯데는 좀 정신 차리고 야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회초리예요, 회초리. 정신 차리라는.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감독과 구단 프런트 고위층에 뭐 반목이 외부로 알려지는 구단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불화 소리 약간 솔솔 나오고 공공연히 있는. 계속 네. 돌고 있는 걸 서둘러 진화하려다 보니까 또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프로답게 프로는 너도 잘 들어요. 프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프로는 그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프로거든요. 그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뭐 맨날 실수하고 저도 좀 개차반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무장을 프론트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좀 각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롯데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비춰져요. 두 팀이 곧 맞대결 하거든요. 네, 곧 붙죠. 그때 관중 이시해요. 아우, 빅매치가 되겠네요. 네, 롯데 NC, 롯데 삼성, 삼성 NC 이 영남권 세 팀에 물고 물리는 네. 천적관계, 먹이사슬 이런 게 형성이 되면 리그 흥행도 대박 날 높아지죠, 거거든요. 네.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급 이렇게요? 감사합니다.